통합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써 내부가 좀 시끌시끌합니다. 공천 때문이죠. 식구가 되자마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이현주 의원입니다. 국민의당 탈당 후에 무소속으로 있다가 이번에 미래통합당 들어와 있죠. 그랬는데 부산 지금 영도 지역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본인이 나 사실 김영호 공관위원장한테 전략공천 해줄까라는 이야기 들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그 지역 김무성 의원이 이제 김무성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거기에 이렇게 오는 것 맞득지 않아 하는 표정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현주 의원을 부산에 전략 공천하면은 표심이 분열될 거다. 현재 예비 후보들이 뛰고 있는데 경선 기회를 박탈하고 전략 공천을 준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현주 의원 발끈했죠. 이건 무슨 구태 막후 정치냐. 당신 때문에 문재인 정권 창출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자, 이렇게 싸우는 모습, 부산의 지역구를 둔 장제원 의원, 이현주 의원을 비판하는 대열에 합세했습니다. 경기도에서 2번이나 하고 어떻게 부산에 와서 바람을 일으킨다는 거냐. 당신 없이도 부산 바람 잘 일으킬 수 있다. 당신 바람 경기도에서 일으켜라. 입장이 난처해진 김영호 공관위원장, 아직 결론 안 났습니다. 현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녹취 듣고 얘기 나눠보죠. 공천 문제는 공관위의 소관사항이고 불출마를 하신 분께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을 완전히 와해시켜서 지역 민심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지역 민심을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공관위도 아니면서 아직도 막후 정치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태는 매우 심각한 구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구태의연한 행태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모두가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무리를 일으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쓴소리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는 김영호 위원장께서 먼저 그 영도 문제와 이현주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보도를 본 기자들이 나한테 와서 많은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에 나 대답했을 따름이고 이현주 의원은 아주 훌륭한 우리 당의 전략적 자산이다. 그래서 부산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나는 기대를 한다. 다만 현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략 공천 해가지고 온다면은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는가? 분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오는 거는 환영한다. 경선하는 것이 옳다. 근데 그 말밖에 한 일이 없어. 언론이라는 게 싸움 붙이는 선수들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한 그 두 마디는 다 빼버리고 자극적인 보도만 한 거요. 부산에서 지금 열심히 그동안 광화문 집회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열심히 뛴 예비 후보들이 계신데 부산 전체에 바람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만하면 부산 시민들이 용납 안 해요. 경기도에서 부산으로 오면서 부산 전체에 바람을 일으킬 때니까 자리 내놔. 본인이 영도에 나가고 싶으면 영도에 내려가서 정착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지역구 놔두고 부산 전체를 돌아다니기 위해서 영도구 내놔라? 중구 내놔라? 중구 국민들과 영도 국민들이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자, 김성환 평론가 세 사람 얘기 들어봤는데 세 사람 얘기 들으면 다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뭐 그렇긴 한데 네. 그런데 이현주 의원은 왜 부산에 지금 본인 얘기 들어보면 부산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 가려고 할까요? 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1년 전 정도부터 나왔던 왜 부산 얘기예요. 가려고 할까요? 거기에 연고지가 학교도 거기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도 얘기가 나온 지 제 기억으로는 한 1년은 된 것 같아요. 예. 영도 가고 싶다는 건 이미 공개적으로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이 볼 때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현주 의원이 결국 무소속으로 나가고 전진당이라고 하는 1인 정당 만들고 그동안에 싸우다가 지금 보수 통합할 때 나도 정당이요. 나도 지분 달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그래도 당으로 합당을 한 건데 전진당 몫은 그래도 하나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이 영도 가고 싶어 하는데 예. 험지 보내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부산 쪽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영도 이미 옛날부터 찜해놓고 그리고 나가서 다 가시밭길 걷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 목적은 영도로 오는 거 아니었느냐. 이렇게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현주 의원 고향이 부산 영도죠. 네. 예. 그 고등학교도 거기서 영도에서 예. 나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언론에서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가 다 본인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애들로 돌아왔기는 했지만 원래 오고 싶었던 자리로 왔다. 이렇게 보는 건데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볼 때는 거기 지금 후보가 3명이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 상황인데 이렇게 뻔히 아는 코스, 다 예측 가능한 코스로 내려오는 사람을 전략 공천을 주면 부산이 뭐가 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근데 저는 두 가지 궁금한 게요. 하나는 지금 부산 영도 지역구는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김무성 의원 지역구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거기를 가겠다고 한다면 현재 지역구 의원인 김무성 의원과 조금 얘기를 좀 더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공관위 입장에서 봤을 때 그쪽에 전략 공천을 만약에 한다면 거기가 고향이라서 이제 또 신청을 하는데 이현주 의원 말고도 나 고향에서 싸울래 한 사람들이 그동안 많았잖아요. 명분이 약하죠. 예.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우회상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회상장. 이게 이제 창당을 하고 합당을 하는 과정이 인적 쇄신을 위해서 본인이 누군가 추천을 하면은 그나마 또 오해 소지가 적은데 원래부터 말씀하신 대로 1년 전부터 해당 지역구를 거론했어요. 예. 근데 해당 지역구가 여의치 않다는 소리도 많았고 근데 굳이 들어와서 또 저렇게 그럼 그동안에 그 지역에 가서 털을 닦았느냐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전에 광명에서 또 의원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저렇게 기득권처럼 주장하시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합당을 한 여러 정치 세력의 목적이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다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차라리 본인이 저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열정적인 다른 아주 참신한 분을 추천을 하면 그 열정이나 애국심 이런 부분들을 인정받지 않을까 싶어서 저렇게 논란을 키우시는 부분은 저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김두수 평론가는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저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는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정의당 빼고는 다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분의 캐릭터상 굉장히 센 발언을 하고 또 세게 정치적 행보를 해서 저 미래통합당까지 왔는데 사실상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무성은하고도 저렇게 세게 논쟁할 일이 아니고 또 저기에 실제 가고 싶으면 말씀대로 진짜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당을 만들어서 저기를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반박에 가장 세게 아프게 하신 분이 바로 장제원 의원인데 예. 저분도 만만치 않은 입이고요. 그러니까 입과 입이 이번에 치열하게 부산 영도를 놓고 한번 싸우는 것 같고 이거는 이미 예고됐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경철 의원 얘기 들어볼까요?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산 경남에서 내가 좌장인데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밀고 들으면 안 되지. 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김무성 의원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된다. 네. 멋지게 경선해서 그 축제를 통해서 공천자가 나와야지 자꾸 내려 꽂으면 그게 민주당 정당이 아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많이 다퉜죠. 김무성 의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현주 의원은 지금 통합공신이라는 지금 간판을 내걸고 그 김무성 의원을 상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중앙당에서 황교안 대표하고 김용호 위원장하고 같이 노는데 여기 감히 나한테 감나라 배나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현주 의원이 조금 더 고개를 숙일 필요가 있다. 겸손을 하면 남들이 받아줄 텐데 지금 너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조금 겸손하지 않은 행동이다. 정치인은 항상 겸손해야 하는데
이현주 의원이 조금만 자중하시면 부산에서 두 팔 벌려 환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서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김무성 의원이 다리 위에서 한 컷 잡아준 그런 화면 나갔는데요. 자, 지금 미래통합당 어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제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당 내에서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공천을 두고 또 문자도 오고 가고 뭐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그런 영상들 좀 보시죠. 이해운 의원과 유승민 의원 간에 오간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내가 유 대표님한테 문자 참 보내는 거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1분으로 명운이 막 갈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공천 내용을 두고 좀 속상한 마음들을 털어놓는 문자입니다. 근데 거기에 김용호가 갈수록 이상해지네?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자, 녹취를 좀 들어보죠. 굉장히 어제 오늘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뭐 간사로서 되게 죄송한데 이혜원 의원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오신환 의원님, 유의동 의원님, 이언주 의원님, 정병국 의원님 나와주십시오. 예, 저기 계십니다. 미래통합당은 함께 참여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 이 앞에 나온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따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유승민 대표의 성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네. 모든 거 다 던진 것 아니겠어요? 네. 이제 여기에 나와가지고 저걸 하고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뒤로는 뭔가를 저걸 한다. 또 이렇게 또 얘기들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모든 걸 다 던지니까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백기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유승민 대표의 상당한 공으로 통합이 급진전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공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 거고요.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이 되면 네.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역할을 저는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최경철 의원 이제 네. 저런 거죠. 정병국 의원이 불만 표시한 것처럼 우리가 당대당 통합한 건데 흡수 통합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인사 나와서 하라는 거 불만이었는데 공천도 보면 이거 우리는 완전히 험지만 보내고 그런 느낌인 거죠? 유승민 의원이 지난번 기자회견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공천 지분도 나는 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그냥 불출마하고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좀 꼬장꼬장한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한 건 반드시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공천 지분을 전혀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측근들이 대구에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분들이 유승민 의원하고 단 한 번도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냥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지금 침묵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아까 정병국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1대1 통합인데 그러면 당연히 줄 것이다. 당연히 줄 것이라고 무언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장도 이걸 압니다. 새 보수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분을 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천 작업에서 그 부분도 감안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흡족한 성적이 안 나올 경우에는 결국 입술을 열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분의 침묵에 대해서 그 공천관리위원장이나 당의 지도부가 조금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막판에 이렇게 통합해서 잘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또 폭탄 만들 일이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화합하는 새 보수당과의 어깨동무하는 포즈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유승민 의원이 또 입을 열면 또 파괴력이 있겠죠. 윤기찬 부위원장,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좀 배려를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갈수록 이상하다고 볼멘 소리를 하는데. 저는 배려라기보다는 불공정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라면 그냥 경선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상당한 선수의 의원님들께서는 신진 인사들한테 문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공간을 열어주려면 저 험지 출마를 자원하고 하는 식의 이 시너지 효과를 위한 조치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벌써 저렇게 현역 의원님들의 공천과 관련된 기싸움이 시작이 된다면 통합한국당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두수 평론가 전망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통합을 누가 봐도 1대1 통합으로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뭐 당대표도 그대로고 지도부도 그대로고 공관위원장도 대체로 그대로고 일부 조금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번 이 합당을 보쌈 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쌈. 예, 유승민 의원이 처음으로 자기 책임하에 자기의 어쨌든 책임하에 만든 당을 유승민 의원이 주도해서 통합에 과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있던 현역 국회의원들이 주도해서 통합 과정을 했고 결국은 좀 추인하다시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결단으로 좀 더 자기 희생으로 새로운 보수당 쪽 사람들의 무언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실제 이 공간위에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그런 본인의 기대와는 좀 다르다. 이런 거에 대한 그 보산당한 자의 서름, 어쩌면 그 넋두리 이런 것이 문자로 표현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저 문자 내용 이렇게 봤는데요. 대체로 보면 뭐 찍히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약간 일부러 보여준 것 같은데요. 저희 KY 사건도 기억이 나고요. 예. 일부러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있지요. 왜냐하면 저 문자 공개한 문자가 찍힌 예. 그 휴대폰 들고 있는 당사자가 이혜훈 의원이잖아요. 예. 이혜훈 컷오프 지금 그 문자에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아마 이혜훈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불쾌감이 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살짝 보여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카메라가 그러게요. 찍는 걸 알고. 예.